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도 또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동안에 뭔가 큰 이슈들이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인 유동성들이 사실 역사상으로 지금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입법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고 중요한 법안들이 또 통과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은 굉장히 가격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증시들은 계속해서 연일 막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인공지능 랠리, 인공지능 이슈가 굉장히 연초부터 뜨거웠고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도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까에 대해서 이 블룸버그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바로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경기 낙관론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가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성장률 2분기 GDP 증가율이 2.4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실업률까지도 역사적으로 지금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서 PCE 지표가 금요일 발표됐는데 이것도 2021년 9월 이후로 최저 수준을 나타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조만간 하락장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전반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건데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은 옵션 시장에서도 지금 콜옵션이 풋옵션을 훨씬 더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세를 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2021년 12월 이후로 최저 수준이거든요. 자, 거기다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평균선인 20선을 훨씬 하회하면서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경기 침체가 전혀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춘 연착륙 사례는 극히 드물었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누적된 긴축 정책의 여파가 이 실물 경제에 실제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고 있는 고용 지표나 성장률에 대한 지표들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축적된 이 초과 저축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늘렸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시그널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통상 8월에서 9월은 이 S&P 500 지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부진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반기 이후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또 이제 미국 증시와 지금 비트코인이 디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역전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늘 보수적인 관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중요한 지표가 없고요. 내일부터 이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이 노동부의 노동 고용 관련 지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나 비농업 고용 지수, 실업률 같은 고용 지표들도 발표가 됩니다. 자, 목요일에 특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와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리고 애플, 아마존 같은 이 빅테크 최고 형님들, 가장 큰 형님들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시장을.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큰 폭으로 장대 음봉을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또 가격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은 0.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 리플도 1% 이상, 솔라나는 3% 이상, 그 외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49.75%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어제보다 2단계 하락을 해서 50이고요. 그럼에도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립과 공포의 기준은 47입니다. 그래서 47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공포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죠.
네,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CBD 차트는 이제 평소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가격은 뭐 여전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하단에 28.5K 부근에서 지금 매수벽이 좀 뚜렷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이 고래들이 주워 담겠다라는 어떤 의지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윗구간에서는 뭐 크게 매수벽이 뚜렷하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벽이 지난번 바로 전 컨텐츠에서 29.5K에 하나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도벽이 상당히 좀 진해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구간에서 이 저항 영역으로서의 어떤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계 30K에서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30.5K 그 위로 31K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에서 아무래도 상승 추세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더 강한 동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고래 움직임들을 봤을 때도 좀 반영이 되는데요. 가장 큰 규모의 고래인 갈색 고래가 자, 이 구간부터 부분 매수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고래인 이 보라색 고래가 일정 부분 매입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의 움직임들은 크게 흐름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이 빨간색 고래와 주황색 고래의 매도세가 훨씬 더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녹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시장의 가격을 좀 지탱해 온 고래인데요. 자, 이 구간부터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다가 자, 이 구간에서 크게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기서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고래들의 어떤 물량들이 되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정체가 되고 있고요. 향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계속해서 관찰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이 시장의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유동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들, 반감기까지를 또 목표로 한 이 관점들에서 기술적인 분석들의 여러 관점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이 시장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에요. 인투더블록에서 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USDC의 3월 이후에 거래량과 공급량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거의 뭐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2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추세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동력,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USDC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거래량들을 봐도요. 지금 가격 변동성이 지금 연초 대비로 이만큼 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2021년 초 이전의 수준까지도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지금 산티멘트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은 1일 활성 비트코인 주소도 97만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늘어야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하겠죠. 보시면 네트워크의 주소들이 늘어날 때 가격도 함께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거래량과 그리고 활성 주소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내재 변동성이 계속해서 막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변동성이 압축이 되고 나면요. 이후에 확장 자체가 굉장히 큰 움직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나서 확장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는 지금은 응축의 단계이고 계속해서 어떤 매집을 통해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은, 자, 이게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장에 왔을 때의 움직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1차 반감기 이후, 2차 이후, 3차 반감기 이후에 불장들이 왔을 때 어떤 움직임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사이클들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런 응축의 움직임들은 과거 사이클 대비로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응축되고 있는 강도들은 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그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이클의 어떤 패턴들에 속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들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장기 보유자들은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고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330억 달러 어치를 갖다가 지금 매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크립토코온이라는 기술 분석가의 의견인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 과거에 세 차례의 반감기들을 가지고서 지금 패턴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 가지의 지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지 영역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20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이 실현 가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200주 이동평균선과 실현 가격 위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이 크립토코는 200주 단순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200주 지수 이동평균선 그리고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와서 대비를 했는데 지금 가격대가 이 위를 정확하게 지지하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요, 불장으로 가기 전에 어떤 단계들과 동일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승장의 사이클의 어떤 큰 흐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사이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4단계로 분석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가 있는데 이걸 색깔로 구분을 해서 이게 레드, 옐로우, 그린, 그리고 블루 이 4가지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감기가 바로 지났을 때가 1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1단계 이후로 굉장히 상승하죠. 그리고 이 오렌지 단계에서가 바로 크립토 윈터 구간입니다.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린 단계로 오게 되면은 크립토 윈터 기간을 조금 빠져나가지만 계속해서 응축 기간이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파란색 기간에서는 이제 상승장의 움직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또 반감기를 맞으면서 폭발적인 대세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까지 3번 연속으로 계속 반복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느냐? 다시 이제 그린의 단계에 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3분의 2 정도의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구간, 블루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반감기를 앞두고 이 지점이 반감기입니다. 계속해서 본격적인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거고, 반감기 이후에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차트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사이클에서 역시나 큰 어떤 이탈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스톡머니 리자드라고 하는 기술 분석가의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분은 옵티마이즈드 트렌드 트래커라고 해서 OTT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강세장의 시작 그리고 끝을 결정하는 매우 강력한 지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선이 있는데요. 이게 위에 이제 파란색 선이 단기선이고 이 보라색 선이 장기선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골든 크로스하고 올라가는 구간들에서 이제 상승세로 이제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선 위에 가격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을 때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거고, 그 이후에 다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크립토 윈터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들이었는데요. 지금 불마켓이 과거에 1.5년, 2년, 2.5년 주기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가격이 2위를 상회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아무래도 역시 지금은 강세장 초입 단계로 진입한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에게 조금 더 잘 알려져 있는 지표예요. MACD 지표를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MACD와 RSI는 사실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시각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잘 전달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동평균선 수렴 확산 지수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동평균선의 변화로 주가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MACD는 이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선이 MACD 선이고 두 번째가 이 시그널 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MACD 평균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12일 이동평균선에서 26일 이동평균선을 뺀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을 뺀 값이란 거죠. 그래서 MACD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뭘까요? 지금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더 높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그널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9일 동안의 MACD 이동평균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 MACD 선, 이게 파란색 선이 MACD 선이고 이 빨간색 요 선이 이제 시그널 선인데, 이 MACD 선이 시그널 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골든 크로스로 보고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보통 보는 거거든요. 반대의 경우는 하락장이겠죠. 그래서 이제 월봉 차트로 봤을 때 과거의 어떤 불작용 오기 전 사이클과 봤을 때 차트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유사하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강세장 초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은 뒤에서 기사를 한 두세 개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 의회에서는 입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규제하고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근데 그 움직임에 공화당이 주도를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상 이제는 좀 힘을 보태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공화당이 아니고 리치 토레스라고 하는 의원이 지금 갠슬러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갠슬러 위원장이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굉장히 암호화폐 혁신가들에게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민주당 소속의 의원도 갠슬러가 굉장히 일관성 없고 제멋대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SEC가 암호화폐 업계의 나쁜 행위자를 처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 전체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이 미래 핵심 산업을 갖다가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SEC가 조금 더 입김을 내고 있지만 만약에 이 자산이 충분히 탈중앙화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은 CFTC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혁신 데이터 및 상거래소위원회의 어떤 위원장과 상임위원인 두 의원이 팀쿡 애플 CEO에게 이 블록체인과 NFT 그리고 기타 분산 원전 기술 등에 대한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서한을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앱스토어 정책이 신흥 기술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이 혁신을 제한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해야 되고 투명성을 촉진하고 이 빅테크가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탈중앙화된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도입들을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로 7월 13일에 이 구글 플레이가 개발자가 스토어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SEC의 갠슬러의 칼춤에 의해서 규제 일변도였지만 지금은 산업의 성장으로 방향성을 바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단기적인 가격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들을 보시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요. 며칠 동안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 이게 빨간색 선입니다. 자, 이게 29.3인데요. 이 이상으로 잘 유지를 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구간을 잘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20 지수 이동 평균선, 파란색 선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29.6K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세가 계속해서 힘을 얻게 되면은 이 28.8K 아래까지도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동안은 31K에서 24.8K 사이에서 가격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은요, 지금 22EMA가 지금 하락 추세죠. 좀 뭐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RSI가 마이너스 영역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에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불리시한 세력들이 다시 힘을 내게 되면은 여전히 31K와 32.4K, 40K로 갈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어떤 가격의 추세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방금 본 게 1일봉이었다면 이제 4시간 봉으로 한번 보면요. 자, 22EMA가 아까는 이제 꺾이는 모습이었죠. 1일봉에서는 꺾이고 있는데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지금 평평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두 개가 겹쳐가고 있죠.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중간점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팽팽하게 균형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더 센지 막 서로 힘겨루기를 되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8K와 29.6K 사이에 가격대가 지금 계속해서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매수 세력이 힘을 내면은 30.5K까지 상승할 수 있고 31.5K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세가 조금만 또 힘을 내줘도요. 가격이 하락해서 28.8K와 27.5K 부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